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함께 할 강의 주제는 학년별 취업 전략이에요. 자, 과연 1학년, 2학년, 3학년 각 학년별로 배우는 교과목도 다릅니다. 그리고 배우는 수업의 깊이도 달라요. 과연 우리는 그렇다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각 학년별로 어떤 수업, 어떤 취업 전략을 준비해야 될지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굉장히 간략하게 준비를 해봤고요. 자, 취업하기 위해서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내신, 출결, 자격증. 마치 취업 준비계의 산소와도 같은 존재죠. 자, 화학기호 모르는 사람들 혹시 있나요? O2, 산소죠. 자, 취업계의 산소와도 같은 존재, 내신, 출결, 자격증이에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또 추가돼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좀 포트폴리오라고 전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대학생 언니, 오빠, 형들 굉장히 포트폴리오 준비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과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많이 준비하고 있나요? 내신, 출결, 자격증 준비하는데도 바빠 죽겠는데 포트폴리오를 왜 하냐? 아유, 그럼 취업할 생각을 말아야죠. 이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특성화고 학생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나 이거 열심히 잘하고 있어.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왜? 학생이면 원래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어떤 학생, 이런 학생이 있더라고요. 나는 출결이 무조건 다 개근입니다. 물론 칭찬받아야 되죠. 하지만 잘했어요. 그러나 저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당연한 거 아니니? 학생이라면 뭐 아파서 못 나왔다 이건 괜찮은데 개근 받았다고 되게 너무 좋아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내신 잘 받았다고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맞아요. 내신은 정말 근데 성적 잘 받기 힘들잖아요. 뭐 내신 공부 잘해서 시험 공부 잘해서 내신 잘 받은 거 물론 칭찬할 만합니다. 그리고 자격증도 마찬가지겠죠. 자격증은 솔직히 특성화고 3학년 학생들이면 고등학교 3학년 때 필기시험 면제의 실기시험 의무검정이라고 하죠. 그 의무검정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의무검정 자격증 하나라도 여러분들은 취득하고 졸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취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산소와도 같은 존재의 스펙이죠. 자, 오늘은 입사지원서 면접 스터디를 만들어서 제발 운용 좀 해주세요. 자, 얼마 전에도 자기소개서 캠프, 면접 캠프를 학교에 다녀왔어요. 소수 정예로 모인 학생들이에요. 한 반에 15명씩 모였는데 입사지원서 너네 혹시 자기소개서 많이 써봤니? 써봤대요. 몇 번? 2번이요. 아니 미안한데 2번은 많이 쓴 게 아닌 것 같은데 저 2번 쓰느라 이틀 밤 샜어요. 아니 이틀 밤 샜다고 중요한 게 아니야. 너네 그럼 혹시 자소서 스터디 같은 거 있니? 아니요, 없는데요.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학교에서 수행평가로 자소서 쓴다고 그게 끝이 아니고요. 알바하려고 자소서 쓰고 그게 끝이 아니고 여러분들 교내에서 비공식적이어도 좋아요. 그냥 학교 끝나고 혹은 주말이라도 친구들끼리 마음 있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자소서 쓰고 여러분끼리 피드백을 받아요. 여러분끼리 서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겠죠. 우리끼리 해서 이거 잘못된지 틀린지 어떻게 아냐. 그럼 나중에 취업부에 가세요. 취업부가 왜 있어요? 여러분 취업 도와주려고 오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끼리 서로 피드백한 거 취업부에 가져가셔서 선생님 저희끼리 피드백 한번 해봤습니다. 알려주세요.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죠? 당연히 있는 거니까. 면접도 마찬가지. 면접은요. 잘하는 비법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면접 잘하는 비법 근데 단순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뭐예요? 많이 해보는 거예요. 면접은 무조건 많이 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 면접 볼 때 어떨까요? 우리 보통? 떨어요. 대답을 못해요. 면접 볼 때 제일 중요한 거 자신감이 밑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자신 있게 말을 해야 돼요. 자신 있게 말을 해야 되는데 자신 있게 말 못해. 내가 할 말은 많은데 자신 있게 말을 못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끼리 입사지원서 면접 스터디 반드시 만드세요. 3학년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취업 보통 빠르면 8월달, 9월달에 나가는데요. 한 2달 정도, 방학하려면 2달 남았죠. 이 2달만이라도 여러분들 스터디 만들어서 공채반이랑 얘네 인재반 애들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안 들어간 학생들도 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입사지원서 면접 스터디 만들어서 한번 공부해 봅시다. 아시겠죠? 지금 내가 너무 잔소리하는 것 같은데요. 미안해요. 지금 너무 마음이 담겨서 그래요. 마음이 담겨서 그러니까 잔소리하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희망하는 회사. 갖고 싶은 직업을 가진 사람과 접촉해라. 전 이거 정말 베스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속에 그냥 예를 들어서 나는 S전자에 들어가고 싶어. 난 S은행에 들어가고 싶어. 마음에만 담아놓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직무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직무 어떻게 알아볼 거예요?
진짜 현장 담당자를 만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메일을 보내든 편지를 쓰든 전화를 하든 담당자들과 직접 여러분 접촉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 직접 만나봐야 된다는 거. 이거 반드시 명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가 재직자 전형 및 대학에 보내줄지 미리 알아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고졸 취업하는 이유 중에 하나 재직자 전형으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예요. 이 재직자 특별 전형, 직장 경력 3년을 쌓으면 수능 없이 대학교에 갈 수 있는 제도인데요. 우리 이거 믿고 일단 취업을 했어요. 나중에 3년 경력을 쌓은 후에 사장님에게 물어봅니다. 저 재직자 전형으로 대학교 갈 수 있나요? 아니, 못 가는데. 야, 지금 회사 일이 바빠 죽겠는데 너 어떻게 가? 이러면 우리의 꿈은 1년, 2년, 3년 더 미뤄지는 거죠. 자, 이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과연 내가 취업하는 회사가 재직자 전형으로 대학을 보내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면접 보러 갔을 때 물어봐요. 예, 저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3년 후에 재직자 전형으로 대학교 갈 수 있나요? 여러분을 뽑는 사람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얘는 입사하기도 전에 대학 갈 생각부터 하고 있네. 물론 여러분들에게 대학을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회사도 있겠죠. 하지만 안 그런 회사들도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 제대 후에 복직이 가능한지 미리 알아보세요. 아, 남학생들한테 정말 치명적이죠. 대기업, 공기업,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복직이 가능해요. 그리고 군대 가 있는 상태에서도 월급을 준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럼 중소기업들, 물론 받아주는 회사도 있지만 군대 가야 되면 다시 그만둬야 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복직 안 시켜줘요. 그럼 면접 가가지고 저 군대 갔다 오면 복직 시켜주실 겁니까? 물론 당당하다고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물어보기에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이런 얘기 했다가 괜히 점수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학교 선생님께 부탁을 하세요. 학교로 취업처가 들어올 거예요. 그 학교 학생들 몇 명만 추천해서 보내주세요. 그럼 학교 선생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선생님, 그 학교 인사 담당자한테 저 취업하고 3년 경력 쌓은 후에 재직자 갈 수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 또는 저 군대 제대 후에 복직이 가능한지 물어봐 달라고. 학교 선생님께 이거를 회사에 물어봐 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내가 물어보기엔 굉장히 무서울 거예요. 학교 선생님께 물어보는 용기. 이 용기는 낼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용기 내서 반드시 물어본 후에 성공적인 취업하시길 바라겠고요. 의무검정 무조건 취득하셔야 돼요. 이 의무검정은요. 자격증 시험이 기능사 시험이 제가 알기로는 1년에 5번인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5번인가 6번인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3회 시험은요. 의무검정으로 따로 빼준 시험이에요. 필기시험 면제죠. 근데 이거를 접수를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성화고를 졸업하면 선물로 받는 자격증인데 이걸 접수를 안 해요. 왜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접수비가 비싸요. 또는 나 이쪽으로 진로 정한 거 아닌데요. 나 이쪽으로 취업할 거 아닌데요. 그런 친구들 제발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시고요. 그리고 또는 전 대학 갈 건데요. 의무검정은요.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상징이나 마찬가지예요. 배지예요. 배지. 왜? 우리 특성화고 졸업한 거 이력서 쓸 때 죽을 때까지 따라다녀요? 안 따라다녀요? 죽을 때까지 따라다녀요. 우리 이력서에 어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그럼 특성화고를 졸업하면은 인사 담당자들은 다 알겠죠? 얘는 그럼 기능사 자격증 하나쯤은 다 땄겠네.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면 얘가 봤는데 이 기능사 자격증이 하나도 없어. 전자과를 졸업했는데 전자계산기 기능사조차도 하나도 없어.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 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주는 그 자격증 하나도 안 따왔네. 얘는 의무검정이라는 그 쉬운 시험도 물론 다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필기시험 면제니까 이 의무검정이라는 시험도 얘는 안 봤나? 물론 떨어졌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자격증이 특성화고를 졸업했는데 있냐 없냐 이 차이는 여러분들 나중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을 해요. 왜? 특성화고 졸업했다면 ITQ와 기능사 자격증 하나 정도는 기본적으로 따야 되는 자격증이니까. 지금 의무검정 접수 기간이 지났죠? 이제 6월 둘째 주인가 셋째 주부터 의무검정을 보게 될 거예요. 접수 안 한 사람들 혹은 이때 접수했지만 떨어진 사람들 제가 알기로는 2년까지는 학교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접수 안 한 사람들이랑 이번에 접수했지만 떨어진 학생들
재도전하셔서 특성화고 졸업하면 당연히 따야 되는 의무검정 자격증 취득하시길 바랍니다.